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가은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오은비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희 경제톡 오늘은 미수다 중에서도 코인 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코인 시장의 이슈들 모아서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먼저 지금 코인 시장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맵브리핑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맵 브리핑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24시간 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출처는 코인 마켓캡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자면 24시간 전에 비했을 때 0.38% 정도 떨어지면서 현재 가격대가 96,267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4시간 전에 비해서는 1.35%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XRP가 0.25% 그리고 시가총액 10위죠. 트론이 2.88%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테더라던가 BNB, 솔라나, USDC, 도지, 카르다노까지 모두 다 지금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여주는 게 단연 솔라나입니다. 음. 3.11%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BNB와 지금 도지코인이 각각 1.94%, 1.43% 정도 떨어지고 있고 테더 같은 경우에는 0.1%, 0.0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카르다노가 그래도 음. 0.54% 일단 하락폭 자체는 적은 편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4시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낙폭을 형성하고 있는 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중간에 이제 바이비트 사건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도 96,000달러 선까지도 좀 후퇴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리플 쪽에서는 아시아 투자자가 좀 저가 매수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비트 해킹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 지금 지표가 나오는데 대규모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네.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유명 시장 분석 업체입니다. 센티멘트가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예고하는 세 가지 핵심 지표를 공개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이곳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센티멘트는 지갑의 평균 수익률, 코인 휴면 기간, 그리고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모두 상승세 전환을 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센티멘트의 분석을 인용을 했을 때 이 최근 30일 동안 활성화된 지갑의 평균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2.9% 정도에 머물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수익률이 0% 미만일 때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 비트코인 매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기회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의 이 휴면 코인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장기적인 강세장에서는 평균 달러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오랫동안 휴면 상태였던 코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유통이 되고 있는 매우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센티멘트는 거래소에 보관됐던 비트코인의 양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한 강세 신호로 해석을 했고요. 또 2024년 하반기 이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콜드 월렛으로 이동한 뒤에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7.6%밖에 음. 안 된다라고 하면서 6개월 전에 9.92%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고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달했습니다. 또 네. 특히나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지지선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다음 저항선인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이 분석을 근거로 보면은 비트코인의 기술적 펀더멘털적 지표가 모두 다 상승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현재 가격 조정 국면을 매수 기회로 보고 비트코인의 강세 전환 신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네.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항선이 10만 달러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면 또 신고가 랠리가 그쵸, 나올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또 천장을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강력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상승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파악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6,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좀 떨어진 거긴 합니다. 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선 덜 그죠, 떨어졌지만 그죠. 그래도 마이너스권이고 약보합 수준인데 24시간 대비해서도 한 0.4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유는 바이비트 때문이라서 요 내용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랑 이더리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코인 중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 왕좌에 오를까?'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기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주는 당연히 이더리움인데 솔라나랑 이더리움 사이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블록체인 경쟁이 좀 치열해지게 되면서 시장 안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라나가 주목받는 이유로 보면은 지금 속도랑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사용자 증가 등에서 이더리움을 좀 능가한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스마트 계약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잘 구축된 생태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이 격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시장 파이에서 솔라나가 이걸 좀 점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한 해 동안 솔라나가 95%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71.91달러가 사상 최고가 거래 음. 기준이었고요. 이더리움은 65% 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발생하죠. 2,681달러 선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1월이 최고점이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 33% 정도 하락하면서 2,790달러 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인컴샤크는 최근 이더리움이 2,156달러에서 바닥을 다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량 거래만 좀 실리게 된다면 여기가 저점이고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몸을 좀 높여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석가인 토니 더 불 세베리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더리움의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RSI 지수라고 하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월간 차트에서 과매도 상태를 기록한 후에 다시 41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저점 신호를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고래의 지갑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난 두 달 동안 1,000 이더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좀 음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시각들이 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솔라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폭발적인 사용자 증가와 더불어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매출이 이더리움을 좀 압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난센 CEO 알렉스 스밥 네빅에 따르면은 솔라나가 활성 주소, 거래량, DEX 거래량, 가스 수수료 등 모든 지표에서 이더리움을 앞서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현재 한 70% 정도로 평가가 되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반대되는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메사리 쪽에서는 이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솔라나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우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의 유니넷 출시 등 이렇게 지속적인 레이어 2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2025년 올해까지 확장성과 상호 운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코인의 경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네. 좀 더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장성 그리고 사용자 수, 기관 투자자 선호도 이렇게 다양한 지표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블록체인 모두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긴 한데 당분간 투자자들
투자자들은 각자의 강점이나 혹은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좀 후퇴했던 이유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네. 사건은 이제 주말 사이에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큰 골자는 은비앵커가 먼저 소개를 좀 네. 해주시면 제가 이어서 추가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 2조 원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해킹으로 꼽히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저 자세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한 21일쯤이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한화로는 약 2조 1천억 원의 코인이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 바이비트의 최고 경영자가 이날 X 옛 트위터죠. 여기에서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가 잭 XBT는 이로 인해서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서 지갑에서 유출됐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업 플랫폼인 아캄 인텔리전스도 약 14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했고요. 이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면서 매각되고 있다라고 X에 게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킹은 2014년 마운트 곡스와 2021년 폴리 네트워크 사건을 넘어서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꼽히고 있는데 일단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4억 7천만 달러였고요. 폴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 6억 1,100만 달러입니다. 음. 근데 지금 바이비트 사건은 14억 6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비트는 2018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 하나로는 약 51조 7,860억 이상인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데요.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 본사를 뒀기 때문에 이 해킹 이전에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총 자산의 약 9%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 블록업체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은 이날 바이비트에서 해킹당한 자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 상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코인은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이전된 다음에 40개 이상의 지갑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또 파생 상품은 모두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에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겨졌다고 난세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캄 인텔리전스 잭 XBT가 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 바이비트의 조사를 돕고 있는 이 블록체인 보안 기업도 이번 해킹은 지난해 발생한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 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에 대한 공격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사건 모두 다 북한의 소행이었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와지르 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는 5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뒤 그 배후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해킹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현금으로 세탁을 한 뒤에 핵 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아마 기사를 주말 사이에 좀 보셨을 텐데 일단 대규모 해킹 소식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이사인 그로건에 따르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기록이 됐다. 이번 해킹은 이더리움 포크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건 발생하고 한 12시간 흘렀을 때 그러니까 22일 오전에는 CEO인 벤저우가 출금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자금 안정성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일 내로 사고 보고서 그리고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 앞으로 이제 자금이 1대1로 보완 개선 조치를 약속을 CEO가 한 상태고요. 시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많은 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기사를 좀 보면 바이비트 해킹으로 5.7조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지금 암호화폐가 일제히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9만 6천 달러 선으로 떨어졌고 리플은 반대로 좀 올라오면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해킹 후폭풍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요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보안 조치 같은 게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해서도 함께 좀 기대를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솔라나 기사 하나 추가적으로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프랭클린 텀플턴에서 솔라나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물 ETF를 좀 출시하기 위해서 특히나 솔라나의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템플턴이 미국 SEC에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판도를 흔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었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게이프에 따르게 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 지난주에 델라웨어의 프랭클린 솔라나 트러스트를 설립한 데 이어서 본격적으로 솔라나 ETF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랭클린 템플턴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이 지금 규모가 1조 4,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고 글로벌 대형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을 프랭클린 템플턴이 했기 때문에 솔라나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비트코인 ETF 승인 움직임과 함께 또 알트코인에 대한 ETF 상품 출시도 계속해서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프랭클린 템플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탈 등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이미 솔라나 ETF 관련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추가가 됐다? 그렇다면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좀 심화가 될 수 음.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SEC가 다른 업체들의 유사 서류 제출 또한 인정을 한 만큼 이번 신청은 심사 자체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초대형 기관이 솔라나 ETF 시장에 뛰어든 것은 향후 솔라나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들은 이번 ETF 출시 경쟁이 솔라나 가격의 주요 저항선 돌파를 촉진하는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솔라나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장기 상승 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프랭클린 텀플턴 같은 초대형 기관의 진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신뢰도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펴보자면 이 미국의 SEC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 오픈시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데빈 핀저는 21일에 이제 X를 통해서 SEC가 오픈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NFT와 디지털 자산을 창작하고 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SEC는 지난해 8월에 오픈시가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웰스 노티드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웰스 노티드는 사전 통보서입니다. 이걸 또 발송을 했었는데 하지만 약 6개월 만에 별다른 조치가 없이 조사가 종료가 된 겁니다. 핀저는 이번 결정이 NFT 시장과 창작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NFT를 증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업계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기업이든 개인 창작가든 누구나 불필요한 장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오픈시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것은 암호화폐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SEC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라던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조금은 음. 완화하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SEC 같은 경우에는 NFT를 좀 명확하게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서 앞으로 판단을 좀 달리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번 결정이 향후 NFT나 뭐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된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함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중에서도 트럼프의 색이 묻어 있는 코인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름을 보면 WLFI로 줄여서 부를 텐데 이걸 좀 넓게 펼치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디파이 시장 확장에 있어서 지속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함께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현재 시간 20일 보도를 좀 보면은 최근 WLFI 요 토큰이 대한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형 암호화폐 보유자의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고 이번 매입이 차기 강세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보면 이유로 보면 디파이 시장에 대한 확장이 지속세를 보일 거다라는 거고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분석 플랫폼인 스팟 온체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12만 5천 USDC를 투자해서 54만 7,990개의 토큰을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펀드가 처음으로 토큰을 또 매입한 사례라고 하고요. 이번 매입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난 24일 동안 이뤄지게 됐으며 이번에는 WLFI가 디파이 시장 내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WLFI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랩핑 토큰인 WBTC 이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52.07개 규모 그리고 무브 토큰 253만 개를 매입한 바 있고요. 현재는 WLFI의 총 보유 자산 가치가 1억 1,705만 2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 또 WLFI 이름 정말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요. 여기서 이 고래들이 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WLFI 토큰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롭게 생성된 다중 서명 지갑이 WLFI 토큰을 대거 매입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지난 2일 동안 2천만 USDC를 투입해서 4억 개의 WLFI 토큰을 매수했습니다. 이 같은 대형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입이 WLFI 토큰 가격에 미칠 영향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SAI 토큰의 급등이 강세장 신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WLFI의 SEI 토큰 매입 소식이 전해진 뒤에 SEI 가격이 7.82% 정도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이 4.52% 상승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세장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의 설명이고요. 이번 상승세는 이중 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브레이크 아웃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2024년 12월부터 이어졌던 저항선 돌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음. 있습니다. 한편 이 디파이라마에 따르면은 SEI 텍 네트워크의 총 예치 자산은 1억 9,5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강한 회복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소식까지 제가 빠르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구글이 비트코인 지갑을 웹2 애플리케이션만큼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테크 카니발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웹3 전문가 카일 송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외신들에 따르면은 구글의 목표는 사용자가 기존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지갑에 로그인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글은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분야의 기업과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웹2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카이송은 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또 발생하는 기술적 과제를 언급을 했고요. 이 구글은 온체인과 오프체인 시스템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솔루션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영지식 증명과 같은 고급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진짜 그 비트코인 지갑을 네, 구글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지금보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들어가려면 굉장히 단계도 복잡하고 한데 구글 계정 거의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그러게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구글이 최근 들어서는 웹3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솔루션에서 그리고 다자 간 연산 그리고 데이터 인덱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기 네. 때문에 뉴스 체크 조금 더 해보시면서 움직임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인 시장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96,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792달러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코인 이슈들 함께 모아서 전달 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열심히 뉴스 클리핑해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